안녕하세요. 파이썬 12강 시작하겠습니다. 12강의 주제는 함수의 활용 세 번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과 리스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메서드는 렌스의 약자인 렌입니다. 이 렌은 요소의 개수를 세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문자열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워치라는 문자열이 시계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 시계의 길이를 재어줘 라고 했을 때 11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이 문자열의 요소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세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자료의 길이는 띄어쓰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유의해서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공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애플워치라는 문자열의 요소의 개수는 11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1, 2, 3이라는 3개의 요소가 담겨져 있고요. 리스트를 숫자에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길이를 재어줘 라고 했을 때 요소의 개수만큼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ount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는 개수를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 count는 여기 괄호 안에 넣은 요소의 개수를 세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문자열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과라는 변수에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 애플에 접근을 해서 세어줘 뭐를 p의 개수를 이라고 했을 때 p는 2개죠. 그래서 2를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는 1, 2, 3, 2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접근을 해서 세어줘 뭐를 2의 개수를 이라고 했을 때 2가 1개, 2개죠. 그래서 2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문자열과 리스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는 요소로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메서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문자열에서 이의 위치를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 2의 위치는 0, 1, 2, 3, 4, 네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문자열 예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과라는 변수에 애플을 할당을 했고요. 이 문자열 애플에 접근을 해서 찾아줘 뭐를 A라는 요소의 위치를 이라고 한다면 문자열에서 0번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에는 1, 2, 3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숫자에 할당을 했습니다. 1, 2, 3이라는 리스트에 접근을 해서 찾아줘 뭐를 3의 위치를 이라고 한다면 3의 위치는 2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소로 위치를 찾는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위치로 요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요소를 찾는 것은 대괄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메서드는 아니지만 연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라는 문자열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가 뭔지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대괄호를 적은 뒤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가 L이기 때문에 L을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또는 리스트를 담고 있는 변수명을 적어주신 다음 대괄호를 적고 안에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주율을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1592 쭉쭉쭉쭉 이어지지만 7까지 끊어서 원주율을 문자열 안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를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을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0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를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3이 되겠죠. 3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번째에 있는 요소를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5가 되겠네요. 5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치로 하나의 요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범위로 일련의 요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로 일련의 요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괄호 안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P부터 L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과라는 변수명에 괄호를 쳐주시고 1부터 3까지 반환을 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PP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작에서 끝 직전까지 요소를 반환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3이 아니라 4를 적어주셔야 4의 직전인 3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요소를 반환하는 이 과정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담겨 있는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대괄호를 열어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주율을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소수점 7번째에서 9번째 숫자를 반환하라 라고 했을 때 직접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0,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일단 세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서 9번째 숫자는 2, 6,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순서를 매기지 않고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한 번에 일련의 요소를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주율이라는 문자열에서 7번째 위치부터 10번째 위치 직전, 즉 9번째 위치까지 반환해줘 라고 한다면 265가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를 적지 않고 끝 위치만 적어준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시작 위치를 적지 않고 끝 위치를 3이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3 직전까지 출력을 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부터 3 직전까지면 이렇게 3.1이 반환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을 적지 않고 시작만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을 적지 않고 시작만 적게 되면 3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4부터 이렇게 끝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도 끝도 적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도 끝도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소를 반환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자열과 리스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부터 슬라이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부터 하나씩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출력해볼 메서드는 렌스입니다. 렌스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을 하는데요. 우선 문자열 애플워치의 요소의 개수를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변수명에 1, 2, 3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리스트도 한번 요소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11과 4가 각각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에서 이 문자열의 요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까지 6, 7, 8, 9, 10, 11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숫자에 들어있는 리스트의 요소 또한 하나, 둘, 셋, 4개로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애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애플로 바꿨을 때 이 문자열의 요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요소의 개수를 세어주는 카운트 메서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담겨있는 이 사과에 접근을 해서 세어줘 뭐를 애플에서 P라는 요소의 개수를 이라고 했을 때 2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서 2라는 요소의 개수를 세어줘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2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찾는 인덱스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애플이라는 문자열에 접근해서 찾아줘 뭐를 2라는 요소의 위치를 이라고 했을 때 0, 1, 2, 3, 4 네 번째 순서가 출력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1, 2, 3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찾아줘 뭐를 2의 위치를 이라고 했을 때 0, 1 첫 번째 위치 1을 즉 반환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 4와 1을 잘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서도 1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0, 1, 2, 3, 3이 반환이 되고요. 1의 위치는 0번째이기 때문에 0이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로 요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담겨있는 사과에서 네 번째 요소를 찾아줘. 그리고 1, 2, 3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위치의 요소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반환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사과 애플에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는 0, 1, 2, 3, 4 이가 출력이 되는 것이 맞고요. 이 숫자라는 리스트에서는 0, 1, 2 즉 첫 번째 위치의 요소는 2가 반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통해서 일련의 요소를 반환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원주율로 바꿔 보았습니다. 원주율이라는 변수 안에 문자열, 원주율이 담겨 있고요. 1에서부터 3 직전까지 요소를 반환을 해달라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1에서부터 3 직전까지면 1과 2 위치에 있는 요소를 반환하라 라는 뜻인데요. 0, 1, 2, 즉 점과 1이 반환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점과 1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위치만 적어주고 끝 위치를 적어주지 않는다면 이 시작 위치부터 끝까지 반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시작 위치를 적지 않고 끝 위치만 적는다면 시작부터 끝 위치의 직전까지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 위치의 직전까지라면 0, 1, 2, 3.1이 출력이 되겠네요.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 아무것도 위치를 적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열과 리스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 자료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